인류가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한 곳이 있을까요? 인류는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마리아나 해구를 뚫고 마침내는 달까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구의 심부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깊은 땅을 파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간이 지구의 지각을 가장 깊이 판 기록은 콜라반도 초심층 시추공인 12,261m였습니다. 도시전설 애호자는 이 굴착구멍을 지옥으로 가는 오물이라 부르기도 했는데요. 한편 인터넷에서도 진위를 알 수 없는 소문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악령이 뛰어나온다거나 죄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거나. 하지만 콜라반도의 시추공은 멘틀에 닿지도 못했고 지각의 약 3분의 1을 파냈을 뿐입니다. 즉, 지구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로 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의 단면을 분류한 저 그림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지구 한가운데에 핵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깊이 2,900km 거리에 핵이 있다라고 흔히 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정말 어떻게 알았을까요? 토픽에서는 어떤 문제에도 대답합니다. 그럼 답을 찾으러 가볼까요? 지구의 구조. 이야기에 앞서 최초로 지구라는 이름의 케이크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각으로 불리는 것은 암석권의 위쪽 부분입니다. 지각의 두께는 해양부에서는 5에서 10km 정도로 얇습니다. 그리고 대륙부로 가면 30에서 45km 정도가 됩니다. 지각이 달걀 껍질처럼 지구를 도톰하게 덮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개의 단편, 즉 움직이는 몇 개의 플레이트에 의해 만들어지는데요. 암석권을 구성한 판들 아래에는 멘틀이 숨어 있습니다. 멘틀은 지구 속에 있는 가장 큰 부분으로 지구의 총 용량의 80%를 차지하는 깊이 30km에서 2,900km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지표에서 지진, 화산, 대륙 이동 등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두 이 멘틀에 있습니다. 멘틀층은 잡을 수 없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요. 액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굳지도 않은, 굳이 말하자면 점성이 있는 콜타르 같은 물질입니다. 깊은 만큼 온도 역시 높습니다. 그리고 흐물흐물하게 녹은 이 물질은 항상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온도가 낮은 위층은 아래로 내려가고 반대로 고온의 층은 지표면 근처로 떠올라 식으며 이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냄비 속에서 국을 데울 때 일어나는 현상과 동일하죠. 그리고 드디어 다음 층, 바로 지구의 핵입니다. 지구의 핵은 외핵과 내핵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외핵은 액체 상태로 성분은 철과 니켈입니다. 이 물질들이 녹고 있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면 엄청난 고온 고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이 5,150km 거리에 외핵과 단단한 내핵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곳의 온도는 섭씨 약 6,000도에 이릅니다. 이는 태양 표면 온도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장소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답은 지진학에 있다. 하지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지구의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수단은 바로 지진입니다. 이 재앙이 낳는 것이 파괴뿐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진은 플레이트 접합 부위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장벽이 다른 판 밑에 잠입할 때 다량의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지하에서 진동이 일어납니다. 지표에서는 진앙지를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 지진파가 퍼집니다. 연못에 던진 돌의 주변에 생기는 파동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진파는 지구에 널리 퍼져 지구 반대편에서도 관측이 됩니다. 이렇게 지구에 핵이 전해집니다. 이런 지진파 덕분에 의사들은 초음파라는 것을 사용해 태아의 상태를 진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진파는 표면파와 실제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각 상부를 따라 전해지는 것은 표면파지만 지금은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실체파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실체파는 P파와 S파로 나눠집니다. P파는 프라이머리,
즉 처음이자 압축된 파도를 의미합니다. 종파나 압축파라고도 불리며 에너지가 방출될 때 물질을 진행 방향으로 밀어붙입니다. 지진계에 처음 기록되는 것은 이 피파로 다른 파도보다 가장 빨리 전해집니다. 피파는 강체로도 액체로도 전해지는데요. 이 물질의 밀도에 의해 굴절도가 변화합니다. S파는 세컨더리, 즉 두 번째 파도로 피파보다 빨리 전달될 수 없습니다. S파는 횡파로 움직이며 지진 에너지의 방향에서 수직으로 땅을 진동시킵니다. 또 S파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은 강도가 높은 매질 뿐입니다. 그럼 바로 그곳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지구상의 여러 지점에 있는 지진 관측소에서 관측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 데이터가 있으면 지진파 전파 속도를 바탕으로 파동은 어떻게 굴절했는지 추적할 수 있고 어떤 매질을 통해 전해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지구 내부가 완전히 균질하다면 지진파는 조금도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않고 진앙에서 사방팔방으로 곧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지진파는 몇 종류의 다른 매질을 타고 흐릅니다. 이렇게 해서 지각 하부의 경계면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계면은 모호로 비치지 불연속면 또는 모호면이라고 합니다. 피파의 속도는 여기서 갑자기 빨라지는데요. 이를 통해 그 장소에서 물질의 밀도가 크게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질 밀도가 클수록 종파의 속도 역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멘틀 아래 외핵이 있다는 것은 S파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S파는 액체를 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S파는 지구 반대편에서도 관측할 수 있지만 곧 소실합니다. 따라서 멘틀 아래에 별도의 층이 있으며 이는 액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크기를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액체 상태의 외액에 단단한 내액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피파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피파는 내액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외액과 내액의 단단한 경계면에서 굴절되기 때문입니다. 핵의 성분과 온도. 좋아요. 그럼 지구의 구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럼 핵의 성분과 온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실제 온도계를 써서 재보진 않았겠죠? 솔직히 말하면 핵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론을 실증할 방도가 없으니 어디까지나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우주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생각입니다.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은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태어납니다. 이 구름이 수소, 헬륨, 마그네슘, 규소, 철 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 마찬가지로 지구의 내부에도 이런 원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생기자마자 이들 원소는 샐러드 야채처럼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중력으로 인해 무거운 원소는 아래로 가라앉았고 가벼운 원소는 지표면 근처에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철이나 니켈 같은 보다 무거운 원소가 내부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의 성분에 대해서는 운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운석은 말하자면 행성이 완성된 뒤에 남은 벽돌입니다. 석질운석, 철운석, 그리고 기타 물질이 섞인 운석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구도 이런 원소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구의 핵 온도가 몇 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정도 깊이에 있는 핵에 가해지는 압력과 핵의 성분 원소를 고려하여 거기에서 물질이 몇 도 정도 되는지 시뮬레이션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온도가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외액의 온도조차 용해된 금속의 바다 같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보다 더 뜨거운 내액은 어떻게 딱딱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압력 때문입니다. 굉장한 고압으로 인해 원자가 주변으로 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간단히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지식은 모두 손으로 더듬어가며 알아낸 간접적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 깊숙한 곳에 대해 많은 정보들이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 답을 찾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다른 천체의 성분과 구조를 알면 우리가 사는 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